지금까지 이제 CBDC가 무엇이고 또 왜 사전 준비가 필요한지를 좀 알아보았는데요. 네. 기존의 이제 은행 계좌 정보와 블록체인 월렛, 당연히 블록체인으로 뭔가 결제를 하려면 월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월렛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 30년 전쯤에는요, 네. 이 통장에서 돈을 찾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절차가 필요했었냐면요. 은행 무조건 가갖고 그 기계에 이렇게 넣고 막 그랬었죠. 네, 기계만 있어서도 다행인데요. 네. 처음에는 통장을 들고 가서 맞아요. 예금 인출 신청 용지가 있어요. 맞아, 써야 돼. 네, 거기다가 도장도 찍고 막. 쓰면서 도장을 찍고요. 네. 그리고 비밀번호를 또 거기다 기입을 해요. 네, 맞아요. 그렇게 다 하면 인출이 완료가 됩니다. 네. 지금은 어떤지 좀 보면요. 스마트폰의 뱅킹 앱을 열어서 네. 이렇게 지문 또는 이제 패턴을 인식시킨 다음에 네. 핀 번호를 입력해주면 아주 손쉽게 네. 아니죠. 예. 또 있네요, 뭐가? 예. 5분 전에 한국에서 돈을 이체하고서 네. 지금 미국에서 돈을 이체하려고 하면요. 이렇게 FDS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서 잡습니다. 막아버려요. 맞아. 이게 똑같은 사람한테 예를 들어 네. 10,000원 보내고 그 다음에 20,000원을 또 보내려고 하면은 네. 이거 제대로 보내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상거래는 탐지합니다. 그래서 맞아. 일단 블록합니다. 네. 또 이건 뭐야? 자금 세탁. 멕시코의 마야강 계좌한테 네. 입금하려고 하면요.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이 이것도 네. 막습니다. 그 계좌에는 돈 못 넣는다라고 네. 아예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예, 블랙리스트에 이미 올라가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은 그 정도의 고액에 대해서는 3시간 이후에 송금이 되도록 이렇게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적용된 건 아니고 이용할 네. 수 있다? 예. 그리고 방금 엄마가 입금한 돈, 네. 아들 돈 갚으라고 입금한 돈, 어떻게 보면 피싱 당한 거일 수 있겠죠? 입금한 돈 200만 원은 3시간 뒤에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보안적인 시스템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은행의 계좌에서 돈을 훔쳐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겠죠. 네. 네.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 그렇죠. 네. 계좌번호, 주민번호, 비밀번호 뭐 다 알아도 계좌에 있는 돈을 훔쳐가는 것에 성공하는 확률은 극히 낮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인출 완료 아래에 있는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보안 체계들이 돼 체계들이 돼 있어서 네. 이런 체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네. 은행의 중앙 시스템을 뚫기 위해서는 정말 이거보다 훨씬 몇 배는 두꺼운 콘크리트를 뚫는 것 정도의 전산 보안 시스템 다 뚫고 들어가야 돼요. 네, 2중, 3중 보안 시스템 되어 있고요. 네. 은행들은 뚫리면은 거기다 몇 겹을 더 뗍니다. 수조 원의 비용을 이 보안 강화에 투자를 해요. 하긴 네. 뭐 은행 같은 그런 금융기관은 보안이 제일 중요할 거니까. 네, 못 뚫는다고 보시면 사실 얼추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해커들은 은행을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네. 사용자를 공격하는 사용자를 공격합니다. 노트북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ROI가 훨씬 좋거든요. 이게 그런 거잖아요. 이메일이나 아니면 무슨 메시지에서 눌렀네? 그랬는데 어디에 가갖고 당신의 그 정보를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가 그대로 해커한테. 네. 그럼 나는 그걸 가지고 가서 인출하고. 네. 그런 거잖아요. 보통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네.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먼저 처음 알아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블록체인 월렛, 여기 위에 보시면 네. 월렛에는 직접적으로 코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코인이 담기지 않아요. 그럼 어디 있어요? 네. 내가 만약에 100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네. 한다면요. 네. 그거는 네. 내가 100코인을 가졌다라는 기록이 네. 분산 원장에 모든 블록에 쭉 나누어져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그 기록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이 개인 키가 갖습니다. 그럼 월렛에 표시되는 거는 그 분산 원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내용이 가져다가 보여줄 뿐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걸 아. 보여주는 인터페이스일 뿐이지 아. 실제로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 개인 키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게 월렛은 어떻게 보면 껍데기고 그렇죠. 키를 잃어버리면 그냥 끝장나는 거네요, 진짜? 네, 왜냐하면은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예전에 이런 말들이 좀 있었어요. 분산 원장, 이 블록체인은 네. 절대로 해킹되지 않는다. 네, 맞아요. 네. 네. 하지만 이것은 좀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은 해킹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네. 그 시스템 분산 원장이 조작되지 않는다이고 네. 해킹은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 그 해킹은 이 개인 키를 노립니다. 왜냐하면 얘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개인 키만 있으면요. 내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아무나 와서 딴 사람 자기 지갑에다 송금해버릴 수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개인 키를 가지고 모든 그 이체, 송금에 관한 그 권한들을 실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금고를 딸 수 있는 그 마스터 열쇠 같은 그런 거네요. 네,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은행의 계좌 시스템,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과는 완전히 사고를 좀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 같은 경우에는 네.
비밀번호 한번 넣고 들어간 다음에 네. 그 사람을 위한 예를 들어 공인인증서 같은 별도의 인증을 또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인키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거 한 방에 그냥 끝나는 거네요. 네. 개인키는요. 분산 원장 시스템의 모든 권한은 이 개인키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권한 행사가 바로 끝납니다. 야, 그러면 이게 보안적으로 더 취약해진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개인키는 쉽게 복사되고요. 네. 순식간에 카메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길지 않거든요. 네. 네. 그리고 개인키가 유출되었다고 해서 누구도 개인키를 교체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걸 바꿔줄 수 없어요. 그 권한은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개인키를 바꿨다라는 거는 네. 아예 내가 새로운 제3의 자아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개인키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 계속 그거 가지고 가야 돼요. 아... 왜냐면은 그 개인키만이 내가 블로그에 저장했던 그런 기록들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수정 권한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게 내게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키를 잃어버리면 네. 나의 모든 기록도 같이 그냥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 키는 스마트폰에 가장 많이 이제 저장이 될 텐데요. 이 스마트폰 그리고 개인키를 분실하면 내 자산 그리고 내 기록에는 영영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중앙집권 시스템에서는 그냥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나 비밀번호 잊어버렸는데 이거 새로 만들어내 차단해라고 그냥 따지면 어떻게든 됐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중앙집권 시스템은 중앙에 있는 DB의 정보를 그냥 누군가가 권한을 가지고 바꿔주면 그만이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그럴 수 있는 권한자가 아무도 없어요. 리브라 코인을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가 개인키를 잃어버렸어요. 페이스북에 아무리 전화한들 페이스북은 그 개인키를 찾아올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거네요. 네, 그걸 만약에 찾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그게 그거대로 더 문제네. 그건 블록체인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아, 네. 네, 중앙집권화된 시스템인 거예요. 아, 네, 그런 데서는 당연히 엄청난 사고가 더 발생할 수 있겠죠. 이게 디센트럴라이즈드니까 탈중앙화인 거잖아요. 네. 아. 그렇지만 개인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아무리 탈중앙화라고 해서 분산 저장해서 보안을 강화해놨어. 그런데 뭐 막상 이거 키 하나를 관리 제대로 못하면은 예전만도 못한 훨씬 보안성이 네. 취약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일부 거래소의 회장이 혼자서 개인키를 기억하고 있다가 네, 사망하고서 바로 회사 쿼드리가라는 회사 도산해버렸거든요. 몇천억짜리 회사 공중분해됐습니다. 네네네.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네. 다음 장은 디지털 화폐의 보안입니다. 네. 혹자는 블록체인은 절대 해킹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하지만 보통은 이 말이 이제 틀렸다고 하는데 맞는 말로 한번 고쳐볼게요. 네. 고쳐보면 블록체인 원장은 51%의 자원을 점유당하지 않는 한 해킹에 의해 원장이 조작될 수 없다 라고 말해야 옳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맞고. 네. 근데 해킹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네. 아예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엔드포인트, 노드에 대한 공격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개인키를 노려서 개인키를 획득하면 모든 권한을 가지고 뭔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해커에게 자원을 점유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장에서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해킹 당할 확률이 매우 낮은데 네. 개인이 보관하는 개인키는 얼마든지 해킹당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해커는 이것만 노립니다. 아, 그렇겠지. 네. 개인키만 노려요. 네. 개인키를 필요가 없네요. 가지고서 여기에 네. 있는 것들 얼마든지 네,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돈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자체는 생각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훨씬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스마트폰 자체는 안전하지만 네. 거기에 설치한 앱에 대한 어떤 백도어나 악성 코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스마트폰 자체에 대해서는 훨씬 안전한 체계가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특히 이 개인키가 보관되는 시큐어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네. 뚫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 이런 이슈도 좀 있었어요. 아, 맞아. 네. 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여도 비밀번호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없었기 때문에 비밀번호 공개법도 논의된 것을 보면은 얼마나 여기에 많은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문서는요 애플에서 공개한 보안 플랫폼에 대한 백서의 내용인데요. 네. 문서를 보면 얼마나 많은 곳에 HSM을 활용해서 아이폰에 대한 보안 강화를 적용하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커들은 이 스마트폰 자체를 뚫는 것보다는 가장 약한 지점인 연결고리를 노리게 되는데요. 연결고리 만들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거기다만 저장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백업을 어딘가는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거기서 백업하는 루트가 그 채널이 이미 연결고리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연결고리가 없으면 뭐 백업도 당연히 안 되고. 핸드폰만에 담아둘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이제 CBDC 파일럿 시스템의 제안 요청서의 내용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전자지갑에 관련된 요구사항 중에서 비밀키 네, 비밀키 분실 시의 보건 방안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언급드렸던 것처럼 개인키는 스마트폰을 분실할 경우에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국가의 시스템이 아닌 거죠. 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국가라는 주체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막 재산이 증발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뭐 이건 큰일 나는 거죠. 네. 근데 블록체인 개인키 백업하지 않고 복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봤어요. 네. 봤어. 네. 24개의 단어 니모닉이라는 방법으로 네. 12개, 24개 단어 순서대로 다 외우면 충분히 복원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프린터해서 보관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기억력에 좀 자신이 없다 싶으면요. 네. 이렇게 QR코드로 만들어가지고 네. 이걸 찍어서 보관하면 돼요. 네. 근데 이 찍어서 보관하는 QR코드 자체가 또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노리겠지 뭐. 네. 할머니가 만약에 저거 백업 안 해놓은 상황에서 왜 백업 안 해놓으셨어요? 백업이 뭔지도 모르실 것 같은데. 네. 나 잘 몰라서 블록체인 기술은 백업을 안 하시면 못 써요. 네. 할머니 잘못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하면 난리가 나겠죠,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사업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어요. 예,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네. 정부가 계획을 발표했을 때 국민들이 보인 가장 큰 반응이 핸드폰을 잃어버린 경우였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용률이 적어질 것이다. 없을 것 같아요. 적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쓰겠지 그러면. 그렇죠. 여기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개인키를 안전하게 백업하고 안전하게 새로운 기기에 복원시켜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개인 키를 어쨌든 개인들이 그렇게 관리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기업이든 아니면 뭐 정부든 그런 곳에서 그 개인 키를 안전하게 복구하고 백업하고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니모닉 캡처해서 보관하는 거는 뭐 민증 사진이나 그런 걸 사진 찍어서 갤러리나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거랑 똑같은 똑같죠. 겁니다. 예. 네,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진짜.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을 하나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개인키를 네. 이처럼 일반적인 스토리지나 DB에 암호화해서 백업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시스템의 운영자는 암호키, 이 개인키를 한번 암호화한 암호키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고요. 네, 그렇죠. 네, 개발자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작업을 통해서 이 개인키를 확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요. 네. 일반적인 스토리지나 DB에 보관하면 큰일 나겠네요. 네. 그래서 이 개인키를 만약에 알 수 있다면요. 10년이 지난 뒤에도 얼마든지 여기에 있는 돈 인출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범죄 흔적을 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오, 뭐 어떻게 해? 만약에 네. 이렇게 개인키를 여기다가 백업을 해주고 있었어요. 네. 근데 홍길동이 1억 원이 든 개인키를 백업을 해놨다 라고 하면 시스템 운영자는 이 시스템 열어볼까요? 열어볼 것 같은데. 그래도 흔적이 남지 않을까라는 그런 머뭇거림, 망설임이 있지 않을까요? 양심의 가책? 네. 네. 그런데요. 네. 만약에 여기 10억이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양심이 조금씩 작아질 겁니다. 네. 100억이 들어있으면, 이건 뭐 1000억이 들어있으면, 흔적 남아도 돼, 괜찮아. 네, 1000억이 들어있으면 네. 학교 한번 갔다 오지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사실을 아는 거잖아요. 네. 집단의 관리자나 개발자는. 예, 모두 다 가능합니다. 네. 예,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고 사례가 대부분의 코인 거래소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진짜 저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네. 네. 그걸 네. 그래서 나왔다. 지금은 개인 키의 백업과 네. 중앙 관리를 위해서는 네. 반드시 HSM이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HSM에 저장된 개인 키는 네. 해커, 네. 내부 개발자, 네. 내부 운영자, 네. 한국은행 총재 누가 와도 절대로 여기에 있는 키 열어볼 수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야지만 내 개인 키, 모든 권한이 담긴 내 개인 키를 네. 안전하게 위탁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그러면 HSM에 나의 개인 키를 보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개인 키를 복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때는 어떻게 복원해줘요? 이 복원 프로세스, 여기에 백업한 안전하게 암호화하고 백업하는 그 복원 프로세스 자체가 네. 사실 아까 보여드렸었던 애플의 문서상에서 네.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있긴 있구나. 네. 이미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암호키에 관해서 이런 사고들이 났기 때문에 네. 규제들이 딱 암호키에 대해서 생겨났어요. 그건 좀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HSM에 저장하면 네. 어느 누구도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 못 열어서 네, 네, 그렇게 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거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긴 조금 전에 그 문서에서도 애플에서도 그런 어떤 암호 정보를 네. HSM에 저장한다고 했으니까. 네. 네. IMF에서 CBDC에 관한 레포트를 발행을 했는데요. 네.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개인키 저장소와 개인키 관리 시스템의 위협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CBDC 시스템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키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다음은 최근에 가상자산 사업자, 암호화폐 사업자를 이제 제도권으로 들이기 위해서 특근법을 준비하는 과정상에서 네. ISMS 인증을 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ISMS 인증 기준에 네, 개인키를 이렇게 보호하는 내용을 추가를 한다고. 네, 이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네. 활성화된 일반 기술이 아니었는데 네. 점차 이게 일반적인 기술로 떠오르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뭔지를 봤더니 개인키였어요. 예, 거래소가 제일 또 개인키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가장 먼저 생긴 곳이 이곳이고요. 아마 앞으로 은행법이라든지 네.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마이데이터가 이제 블록체인과 연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이 쓰이고 개인키의 중요성이 이제 대두가 될 거예요. 네. 지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기준만 생겼지만 네. 점점 일반 기술화 되어 가면서 이런 개인키에 대한 보안 기준이 넓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ISMS 인증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개인키 관리에 대한 방법도 함께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가 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만 예, 기준이 적용이 되고요. 네. 하지만 내용을 보시면 그냥 블록체인을 기술로 쓰는 모든 기술, 그 인프라에서는 네. 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아마 인지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개인키의 안전한 보관, 그리고 개인키 접근 및 사용 절차, 네. 또 개인키 접근 권한자에 의한 유출, 아까 말씀드렸죠. 네. 예. 그리고 개인키 백업 및 소산. 네. 날아가면 또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맡겨놨는데. 네. 그리고 취급업소 내 가상자산의 송수신 시 2인 이상의 멀티팩터 어스티피케이션.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네. 아까는 제가 사용자의 개인키만 말씀드렸는데 네. 이 합의 로직을 수행해주는 노드, 어떻게 보면 CBDC에서는 각 은행들이 와서 합의 로직을 같이 네, 돌려줄 네. 거거든요. 네. 이 은행들도 개인키가 있습니다. 아, 은행의 개인키? 네. 아, 은행의 은행을 개인키. 배포하는? 보통 이제 그 은행 같은 이제 중요한 주체들을 네. 밸리데이터 또는 노드라고 하는데 네네. 이 노드에서도 개인키가 있고 얘들을 일반 와스 서버에 일반 서버에다가 저장을 하면 안 돼요. 그럼 그러겠죠. 문제가 됩니다. 네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리하라는 것들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핫 콜드 월렛, 최근에는 사실 시스템을 완전히 수동으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완전 콜드 월렛으로 사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핫 월렛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 안전한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가, 또 소산되어 있는가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CBDC와 블록체인의 키 보호를 위해서 저희 엔사이퍼의 HSM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저희 엔사이퍼는요, 20년 이상 HSM만을 만들고 암호키 보호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암호키 보호에 관한 가장 확실한 FIPS 140-2와 CC 인증, 그리고 국내의 KCMVP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요. 만약에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엔사이퍼와 함께 고민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의 자리를 끝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이 보편화될수록 중요한 것은 개인키이고 이 개인키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그 개인키를 분실하면 정말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키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HSM이라는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 그 내용을 강조를 해드렸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고 있어. 근데 보안이 걱정이야? 그러면 네, 인사이퍼에 연락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